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전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이론 학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점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해달라. 역시 1번은 좀 1번답게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좌표가 돼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부호, y 부호가 모두 바뀌겠습니다. 마이너스 2, 7 처리가 됐죠. 그러면 a, b가 다 나온 겁니다. 더하기 해달라. 가볍게 5 처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했을 때 원점 대칭, 뭐 x축, y축, 뭐 y는 꼴 x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학습 좀 잘 하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A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잘 살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됐죠? 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 여기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자 이것도 뭐죠?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A-C의 제곱 B-D의 제곱 해서 더하기해서 루트 이거 뭐죠? 이거 뭐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맨 처음에 이런 점들이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원 위에 있는 이런 두 점을 가지고 열심히 거리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최대값이다. 농담이 심하십니다. 그럼 무슨 길이 구하는 거죠? 지름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지름 길이는 8 처리하면 되겠죠? 표현이 좀 재미나게 되어 있군요. 산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만 이렇게 딱 파악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번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x라는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7일 때 a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치역은 정역에 있는 원소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4 플러스 a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가 되겠고 0 대입하면 a. 근데 2를 대입했을 땐 이곳 부분이 제곱되니까 똑같이 이런 부분 나오고 2 대입했을 때 이런 부분 나오니까 치역의 종류는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전부 다 합해달라. 그러면 3a 플러스 5가 처리되면 되는데 이게 17이다. 그러면 3a는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4. 이렇게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초반에는 그냥 뭐 지금 가장 기본적인 정의들 나온 것 같습니다. 함수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 정도에 대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 근데 이제 미지수가 좀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이다. 지금 정의를 보게 되면 우리가 P이면 Q가 참일 때 이렇게 돼서 정의가 되거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 이런 형태가 이제 정의인데 이 정의를 좀 살펴보게 되면 P하고 Q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 거는 이게 지금 포함 관계가 알려 있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포함 관계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포함 관계를 우리가 실제 풀 때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P가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P 집합이 필요 조건 이렇게 나온 거니까 P 집합이 좀 더 큰 집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Q 집합이 6하고 10이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 건가요? Q 집합 됐습니까? 자, 근데 P 집합은 2하고 A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2 표시하고 A가 그럼 더 큰 집합으로 표시를 쫙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물어봤나요? A 실수 A의 최소값? 그럼 이제 여기 10하고 A하고 비교해 주는데 당연히 A가 커야 되는데 둘 다 구멍이 뽕뽕 뚫려서 다른 이 숫자 자체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이 같아도 크게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A의 최소값은 얼마? 10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좀 없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관계가 명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 풀어갈 때에 있어서는 이 정의 형태에 의해서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으니까 그때 그다음 이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 필요가 되는 거니까 작으면 충분이고 크면 필요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으면 필요 충분 이렇게 되겠고 정의 형태를 이용한 풀이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조금 더 개념 형태의 문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좀 기억해서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A와 Y축에 있는 점, Y는 꼴 X의 점 있는 점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둘레 길이 최소값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이런 둘레 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건 뭐 당연히 대칭 이동이 풀의 키포인트죠. 5,3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대칭 이동했으니까 직각 이렇게 돼서 요 두 사각이 합동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져서 우리가 나중에 요 길이로 바꿔서 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Y축에 있는 점 요거 구하려면 또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Y축 대칭 이동하니까 X보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5가 나올 텐데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져서 요걸 이렇게 싹 바꾸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풀어가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게 하는데 요 길이를 이렇게 바꿔놓고 바꿔놨으니까 무슨 길이? 이 길이를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길이가 이렇게 막 마구 꺾어지는데 최단 거리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떻게 직선으로 쫙 갈 수 있게. 즉, 좌표 자체가 이런 곳에 이제 뭐 x축에 점, y축에 있는 점이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대칭 이동한 5,3 이쪽에 좌표 마이너스 3,5 이 부분에 두 점 사이에 뭘 구하면 되죠?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x좌표가 5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3 됐으니까 8 되겠고 8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y좌표는 5하고 3 되니까 2제곱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 공통 튀어나가고 4제곱인 16에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루트 17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 이론에 의해서 설명드린 초반에 있는 이 내용 초반의 내용 대칭 이동한 이 이론 부분 여기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됐습니까? 자, 뭐 거의 모든 학교에서 대칭 이동해서 최단거리 구해가는 거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x집합 범위 주어져 있고 y집합 정의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가 1차 함수로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은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면서 남는 원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값을 구해달라. 뭐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요? a 값이 8보다 작다. 왜 주어져 있을까요? 아하, 정의역이 8보다 작다. 자, 지역에 있는 원소 찾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함수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직선이 대략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그린 겁니다. 그럼 정의역을 우리가 표시해 준다면 이렇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정의역을 있는 원소를 딱 대입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이니까 치역에서 꽉 차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이제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A부터 어디까지 나와야죠? 8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계식이 쩍쩍쩍 다 됩니다. 먼저 뭐부터 대입을 할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먼저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4 플러스 B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그 결과가 8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B 값은 4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4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B 값이 4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결과가 A 처리돼야 되겠죠. 그럼 A 값은 또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결과들이 깔끔깔끔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값을 더하기 해달라. 뭐 가볍게 0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0 처리해서 결과 얻어졌습니다. 자, 문제 자체에서 이게 좀 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선의 기울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작은 숫자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고 뭐 큰 숫자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그 문장 표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함수에 대하여 이거와 그 역함수 그래프 및 지금 이게 좀 많이 해야 되는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역함수를 구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뭐. x, y를 바꾸면 되니까 x는 2분의 1 y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2분의 1y는 x-인데 y는 하고 정리하면 2x-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좀 이쁘게 좀 잘 그려지나요? y절편의 2에다가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고요. 뭐 기울기 2에다가 마이너스 하면은 와 마이너스 4? 와 이거 많이 가야 되는데 됐습니다. 뭐 대충 여기가 그러면 이제 0 되니까 2쯤 나오면 되겠죠? 2쯤 나와서 직선을 또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와 이거 가서 만나야 되는데 야, 이거 이렇게 어렵게 그리나요? 어쨌든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두 개의 그래프 문제에서 주어진 것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 그 다음 뭐죠? x축 이렇게 만나는 거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그렇다면 뭐 다 그리지 않아도 y값이 0 되는 좌표 찾으니까 여기가 2라는 거 구했어야 되겠고요. 여기 y값이 0 되는 거 해주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x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되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 되겠습니까? 되겠고 교점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교점 연산은 또 한 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x 플러스 2하고 2x 마이너스 4하고 이항시키니까 2분의 3x가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x좌표가 4가 되죠? 자, 그럼 여기 좌표가 4가 되겠습니다. 좌표를 아예 다른 색깔로 해서 쓰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4, 4를 대입해보니까 8에 4,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넓이는 끝난 것 같습니다. 2분의 1의 가로 길이는 6에다가 높이가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넓이 얼마? 12가 나오겠습니까? 자, 넓이 12 구해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가볍게. 자, 지금 주어진 거 보니까 뭐 둘러싸인 부분 영역 넓이 구해가 되고 그러니까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한 게 아니라 아예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그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차분하게 주어진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형태니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8번 함께 살펴봅니다. 세 집합, A집합이 주어져 있고 B집합 주어져 있고 C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교집합 B가 C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3,4라는 것도 C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스몰 ABC의 값을 구해달라. 자, 근데요, 잘 살펴보면 A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식이니까 이게 원이 되겠습니다. B집합은 이렇게 돼 있으면 직선이 되겠고 됐죠? 근데 문제에서 A 교집합 B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원하고 직선에게 교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교점이 C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C 집합도 잘 살펴보게 되면 뭐가 되겠죠?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C 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원의 원과 직선의 교점을 포함하는 이런 새로운 원 방식 이런 것이 이제 C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좌표에 뭐가 또 있겠다. 3,4라는 좌표를 좀 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호, 해석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11 처리되겠고 m 5x 플러스 y 플러스 2는 이꼴 0 이렇게 아주 긴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식이 이제 3,4를 지난다. 이건 좀 대입하면 되겠죠. 3, 9, 16, 12, 16, 마이너스 11 더하기 m 처리 되겠고 3을 대입하게 되니까 또 15, 4, 그 다음에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숫자가 커집니다. 잘 해야 되겠습니다. 25에다가 28에다가 빼기 11 이 정도 처리됐습니까? 참 m 되겠고 이 부분은 얼마입니까? 6에 대해 21m입니까? 호호 참 숫자가 그렇군요. 자, 이걸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11을 빼게 되게 되면은 17이 되겠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2가 되는 거요. m 21m은 이꼴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42에서 m 값은 마이너스 2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와, 다행히 좀 산수는 깔끔했습니다. 자,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좀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값이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됐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전부 다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정리한 식이 우리가 구해야 될 형태의 식이 되는 거니까 A, B, C 값이 다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A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6, B 값은 2에다가 C 값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 그럼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9 처리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9가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에 있었군요. 됐습니까? 자, 뒤쪽에 산수하는 거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맨 처음에 초반에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A 교집합 B라는 것은 원하고 직선하고 교점지라는 요 점인데 그것이 C 집합에 들어가야겠다. 원인데 이것을 포함하는 원이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을 지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과 직선의 교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직선, 새로운 원 방정식 이 식을 좀 떠올려서 풀 수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론 학습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G를 또 집합 형태의 표현으로 바꿔서 해놨으니까 좀 살짝 어려운 요소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 레벨들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학습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8번 초반에 해석한 부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1사분면에 있는 점이 있는데 Y축에서 대칭 이동해서 B 구하고 B를 또다시 원점에 대칭 이동해서 C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사분면의 점 대략 좀 좌표 한번 잡겠습니다. A, B 잡았고요. 요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싹 해서 이제 요 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X법이니까 이렇게 좌표 잡으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쫙 대칭해서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죠? 자, 다시 부호 바뀌니까 A, 마이너스 B. 자, 이걸 그러니까 X축 대칭한 이동한 모양이랑 똑같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넓이. 이거는 뭐 이렇게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리는 당연히 2A가 되겠고, 이 거리는 2B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에다가 이걸 하니까 4니까 2AB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 결과가 얼마다? 16이다. 라고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밌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5A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자,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요? 제곱 형태의 최소값 주어진 식에서는 곱.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 또 그 와중에 또 산술기하 평균을 해야 되겠습니다. 2AB. 됐습니까? 그럼 곧바로 16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그냥 바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16해서 답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쉽게 가지 않고 마지막에 또 공부한 내용을 또 접목시켜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일사분면이라고 점 주어진 것도 아주 관여했습니다. 이 부분이 둘 다 양수라는 부분이죠. 이건 이제 처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할 때는 여기 사용된 이 문자들이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관여되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일사분면이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대칭해줬고 대칭해서 좌표 나와서 삼각형 넓이 구해서 이제 이런 관계식 만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구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소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관계를 풀어가느냐 이런 건데 산술기하 평균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마지막에 또 살짝 또 어려운 이론이랑 또 살짝 결합시켜 놨으니까 정확하게 학습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론 공부 확실하게 좀 잘 해서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학습이 되어 있겠죠. 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 두 부분 집합, A는 소수, 6의 약수. 그럼 집합부터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소수니까 2, 3, 5, 7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B 집합은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런 표현이 나왔네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 X의 개수. 자, X라는 것은 전체의 부분 집합인데 자, 이게 또 어떻게 되네. 또 이거나 이런 표현 어려운데 그러면 A 교집합 X는 공집합 그리고로 바꾸겠습니다. B 교집합 X는
공집합. 그리고로 바꾸고 나서 전체 여집합 해주면 되죠. 이거 여집합, 합집합의 반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자, 우리가 구하는 x라는 것은 a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원소가 없다면 뭐가 해야 되죠? 1, 2, 3, 4, 5, 6, 7, 8 이런 원소로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도 되네. B하고도 또 교집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원소로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와 8로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 됐습니까? 그런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 8로 구성되니까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2의 8제곱, 원소가 8개 있으니까 2의 8제곱이죠. 그곳에서 지금 이곳에 있는 원소 4와 8로 구성되는 원소를 빼면 되겠습니다. 256에서 4를 빼니까 252 이렇게 돼야 되는데 252가 있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석해야 될 부분이 조금 까탈스러운 요소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거나 이런 부분. 이제 합집합 형태의 해석이니까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죠. 이거 해석 열심히 하고 이거 해석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나니까 합집합이니까 이제 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을 또 해석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어진 식을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가로 안쪽 만족하는 거 전체에서 빼는 그런 모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논리적인 요소들을 조금 처리를 해야만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이건 역시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주니까 그럭저럭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할 때도 이렇게 잘 이해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11번 함께 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원의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는 과정이다. 증명 절차가 쫙 나와 있습니다. 긴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길어진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원의 중심이 그러면 A, 2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중심이 원점이 되니까 0,0이 되도록 만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 아주 당연한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P점도 똑같이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2A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A,5가 되어 있는데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5A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행 이동을 하면 그대로 빼면 되는 거 같고 2A를 빼니까 3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 가 부분 요거 그러면 가는 이랑 가볍게 3이라는 것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원이 이제 원점이 중심이 되는 형태가 됐으니까 원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10a제곱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죠?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된 이 공식을 기억하느냐 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ax 3ay는 10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를 약분이 되는 형태니까 3y는 이꼴 10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또 y는 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하, 정리를 해달라. 정리해야죠. 뭐 y는 이항시켜서 나누기 하니까 3분의 1 x가 되겠고 여기 그냥 나누게 해주면 되죠. 3분의 10a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y 절편 파트 부분이니까 저 여기 부분이 여기가 이제 나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접선의 방식 구했습니다. 자, 이 구한 다음에 이것을 x로 a, y로 이제 원상복귀 시켜야 되죠. 아까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만큼 평이동 시켰으니까 다시 a만큼 2a만큼 평이동하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때 이제 또 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야죠 뭐. 자, 다시 평이동 들어갑니다. 자, 3분의 1에다가 x축으로 a만큼 되겠고 3분의 10a 있는데 y축으로 2a만큼을 여기다 이제 더하기 2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x 여기는 묻는 게 없고 그럼 여기 이제 3분의 1a에다가 3분의 10a에다가 2a 요거를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7에다가 그러면 17a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문제에서 원하는 다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에 해당하는 k값 요거 이제 3이 되겠고 나 다에 해당하는 식을 FHA A라고 하는 식이니까 써졌는데 요거 이제 3을 또 알아야 푸는 거네요. 와우. 알겠습니다. FA라는 값이 3분의 10A 돼 있고 GA라는 값이 3분의 17A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F3 더하기 G3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하니까 10하고 17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27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7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증명 절차. 와, 이 과정이 이게 지금 길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따라서만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에서 좌표 구하는 이 P에서 P 프라임 구해가는 이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가 구해가는 거 문제 없었고. 자, 어려운 과정이라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식이 머릿속에 없다면 이제 이게 이제 좀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 학습이 돼 있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되겠고요. 정리해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해 가는 요 과정이 또 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함수 평행이동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학습이 돼 있을 거니까 그리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큰 틀에서 이제 공식 하나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증명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 뭐 긴 부분이 보여서 좀 겁을 싹 주는데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풀이를 좀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5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네요. 세 부분 집합 PQR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Q가 P의 예제팝이 들어간다. Q라는 것이 P의 예제팝이니까 P하고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P가 또 R에 들어간다. R 집합에 들어가서 더 크게 그리면 되는데 Q하고 R하고의 관계는 없으니까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펜다이그램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Q 집합은 소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2, 3, 5, 7, 11, 13 이런 숫자들이 있는가요? 자, 그 다음에 R 집합은 홀수다. 1, 3, 5 쭉 가서 15까지 가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한 P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P집합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P집합이 R집합에 들어가는 거니까 P집합은 일단은 P집합은 이제 홀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Q집합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서로 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 5, 7, 11, 13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런 숫자를 다 빼야 되겠다. 그러면 가능한 숫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남고 3, 5, 7, 9가 남고 11, 13에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로 구성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1, 9, 15로 구성되어 있는 됐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자 8개 이렇게 주면 되나요? 재미있는데 자, 이 문제는 조금 좀 이상한 면도 좀 있습니다. 뭐 8개 했는데 지금 이게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다 보면 이제 공집합인데 지금 이 집합에 지금 공집합도 들어있는데 공집합은 그러면 Q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집합은 Q집합에 들어가서 조금 이상합니다. 어쨌든 부분 집합 개수 8개 정도 구해 나왔습니다. 그럼 좀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조금 집합이 좀 살짝 남아있는 1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전주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호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C 길이 더하기 MC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반원이 주어져 있다면 반원 위의 점 1하면 그리고 지름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이제 직각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아주 좀 중요한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문제 풀이를 좀 편하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AC 길이를 X 그 다음에 BC 길이를 Y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놓을까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이런 관계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AC 길이니까 x 그 다음에
얼마죠? 하하, MC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B식일의 이제 절반이 되니까 2분의 1 Y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 값을 이제 물어봤는데 최대 최소를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문제 형식을 좀 이렇게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제곱들이 되어 있고 여기는 각각 1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거는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커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써야 될 식 형태가 x 더하기 2분의 1 y의 제곱 형태거든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숫자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곳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가는데 그 결과가 16이니까 16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y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4분의 5가 됩니까? 그럼 4 하나에 약분 되는 거니까 5, 4,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은 축축 루트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우, 지금 이 부분들이 왜 y자를 계속 빠뜨리려고 하죠? 변기를 나타내 주는 건데, 자, 이런 부분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 자동으로 0보다 커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최대 대값은 자 루트 20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대 대값을 구해달라.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를 좀 체킹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조금 되짚어서 살펴보게 되면 뭐 지금 문장으로 좀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들 나와서 좀 걱정했는데, 반원의 점이니까 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구할 부분 그냥 원래 A식일이 B식일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점이 좀 식이 좀 무엇을 풀어야 될지 잘 안 보이니까 자, 문자를 좀 살짝 바꾸는 건 좀 센스 있게 대처한 거고, 관계식과 풀어야 될 식들을 이제 정리하는 이 부분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제곱하고 여기 1차 되는 부분 보고 요걸 떠올리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도형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걸 좀 떠올릴 수 있느냐,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잘 관찰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제곱 이렇게 1차들로 되어 있고 합으로 되어 있는 이 모양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야 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요소니까 정확하게 잘 관찰해서 문제풀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양수 K에 대하여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A는 1, 4분면, B는 3, 4분면이 있는 점이다. 알겠습니다. 여기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물어보는 건가요? 와, 첫째. 자, x1분의 y1. 자, 요건 이제 무슨 모형을 물어본 거죠? 자, 무엇을 물어보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x1분의 y1. 이건 좀 다른 각도로 쓰게 되면 x1 마이너스 제로, y1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자, 요 a점하고 원점하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근데 여기 있는 2분의 1은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 애초에 주어진 직선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직선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은 거기에 주어져 있는 직선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봤을 때 누가 더 큽니까? 직선 기울기가 더 큽니다. 크다.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억은 해결됐고요. 니은은 도대체 무엇을 질문 던지는 거예요? x1하고 y2 좌표, 여기 y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음수를 붙여서 이제 양수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렇게 됐을 때 비교해 달라. 원래 x1 좌표 이렇게 된 부분하고 요 좌표 이렇게 살펴보면 당연히 좌표가 x1 좌표가 커서 틀리는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도형적으로 본 건데, 와, 이거 수식으로 좀 또 확인을 해야 되나요? 와, 확인해야 되면 또 이게 산수가 많이 길어지는데, 자, 일단은 뭐 디귿을 먼저 해결하고 확인이 좀 필요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부터 볼까요? 디귿은 x2, y1, x1, y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은 x1은 양수가 확실하니까 x1 이렇게 나누기 해서 y1 이런 부분 보면 되겠고, 자, 부등호 모양도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2는 3, 4분면이니까 음수가 되니까 나눌 때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x2분의 y2 이렇게 됐습니까? 자, 식을 모양 이제 이렇게 바꿔보면 이제 요 식이 이제 맞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 됐을 때 요거는 아까 봤던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기울기를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울기를 좀 살펴보면 되죠. 자, 요런 기울기, 그 다음에 요런 기울기. 오호, 아무래도 이 기울기가 B하고 연결한 기울기가 더 큽니다. x2, y2가 더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을 답하면 되는데 니은에 대한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맞는 말 이게 지금 이 주어진 식이 좀 틀렸다라고 이제 답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죠. 이 나와 있는 그림들은. 또 다른 방법 좀 없나요? 이렇게 좀 평행 이동해서 판단해 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완벽하게 확실치 않습니다.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가 풀어야 될 게 4k제곱 이런 식이 있고요.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전개를 하게 되면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k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대입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와우. 그러면 x제곱에 4분의 1에다가 x-k의 제곱은 이꼴 4k제곱이 되겠고, 4를 곱하기 해주고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5x제곱에 마이너스 2kx k제곱 16 마이너스 15k제곱은 이꼴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와우, 인수분해가 안됩니다. 이럴 수가. 그럼 x를 구하게 되게 되면 5분의, 자, k는 어차피 뭐 공통으로 튀어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5, 76k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1이라는 것은 5분의 1 플러스 루트 76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물론 우리가 이곳에다가 뭐가 붙어야 되죠? k가 붙어야 되는데 똑같이 붙는 거니까 좀 빼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y2는 또 이곳에 대입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와우 2분의 1을 그냥 공통으로 끄집어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 x를 써야 되는데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6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 y2 좌표 대입을 해주고, 잠깐만요,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는 거 그냥 빼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5분의 4니까 부호를 좀 바꿔서 5분의, 자, 2분의 1은 있고요. 이게 올라가서 마이너스인데 4 플러스 루트 76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두수 비교할 때 5 약분해 주면 되겠고, 2를 곱하기 해주니까 다시 비교해 준다면 2 플러스 2 루트 76하고 4 플러스 루트 76을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뭐 요게 76이요. 요거 하나 이렇게 약분해서 지워지게 되면 루트 76하고 2하고 2 비교죠. 76이 더 큽니다. 좌측이 더 큽니다. 자, 오른쪽이 더 크다 했으니까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자, 계산 절차 뭐 다른 것들은 좀 의미가 있는데 니은은 이게 눈으로 대략적인 확인이 좀 안 돼서 수식을 좀 처리된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살짝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뭐 이게 지금 기울기 모양 형태로 비교한 기억 디귿이 좀 아름답게 잘 처리되어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도형과 관련된 그런 문제 해설이니까 약간 좀 설명을 좀 정확하게 잘 들으려고 여러분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주어져 있고요. 크기 순서가 쫙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B 집합은 A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 두 개를 막 더하기 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B 집합의 원소가 40이 되게 하는 A 집합의 개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재미있습니다. A 숫자, B 숫자, C 숫자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이걸 좀 더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A를 두 번 더하면 2A. 근데 이게 제일 작은 숫자가 되죠? 그 다음에 AB 더하기 한 것도 있겠고, 그 다음 AC를 더하기 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요, AC 더하기 한 거 하고 B를 또 2배 해서 더하기 한 거, BA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 요거는 요거보다 당연히 크겠고. 근데 2B하고 요건 어느가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B 더하기 C 한 결과는 당연히 좀 더 크겠고, C를 두 번 더하기 한 결과 됐습니까? 모양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대소 관계가 좀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뭐 방법은 없습니다. A 더하기 C하고 2B가 다르다면 그러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죠. 6개를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2A, 3A, 4A에다가 B도 3, 4, 5 이거 전부 4개씩 있네요. 4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된 이 결과 됐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B집합의 원소인데 B집합의 원소 이거는 그 원소의 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형태가 10이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야, 와우. 이건 뭐 식이 딸랑 하나 나온 상태에서 이걸 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 요거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좀 찾아가야 되죠. A, B, C 이렇게 해놓고 합이 10이 되게. 그러면 최곡 1, 2 같은 숫자 나니까 그럼 자동 7 됐습니까? 그럼 1, 3 그럼 자동 얼마? 6 됐죠? 그 다음에 1, 4 자동 얼마가 되겠습니까? 5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까? 그럼 10이 되는 거니까 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숫자를 하나 좀 이렇게 쫙 늘리면요. 2, 3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5니까 5가 되어야 되고 2, 4, 4가 되니까 또 없습니다. 오,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종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숫자가 같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A 더하기 C가 2B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라면 해서 이제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눠서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걸 뭐 그냥 2B로 처리해 줄까요? 이렇게 해주면은 3A에다가 4B에다가 알겠습니다. 3배의 A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B가 몇 개였죠? B, 2B 이렇게 되니까 4B가 되는 거였죠? 4B 됐습니까? 이런 형태 처리가 되는데 요 결과가 요게 그런데 2B니까 6에 10B가 되겠고 요 결과가 지금 문제가 지금 40%인 건가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자꾸 숫자를 까먹습니까? 40이죠. 40을 풀어가는 거니까 B 값이 4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A, B, C를 찾아가는데 B는 무조건 4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숫자를 좀 작은 거 해주면 4를 중심으로 1 그러면 여기 3만큼 더 크면 되는 거죠? 그럼 7이 되면 되겠고 얘가 또 4가 됐을 때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2 이렇게 하나 들리면 6 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4에 3에 5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3, 4, 5 된 것 같습니다. 해서 또 몇 가지가 나왔죠?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7가지 개수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아주 재미있는 우리가 직접 좀 만들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좀 집중을 해서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이게 가장 먼저 지금 숫자 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A 더하기 한 이 부분이 제일 작은 숫자 더하기 한 건 제일 작겠고 C가 이제 제일 크겠고 그 다음에 AB 이렇게 더하기 한 건 요거보다 이제 좀 큰 숫자고 그 다음에 2B 더하기 한 거가 당연히 이거보다 크겠고 AC 더하기 한 게 당연히 큰데 문제는 AC 이렇게 더하기 한 거랑 2B 더하기 한 거 여기 이제 대수관계를 모르는 거고요. BC 더하기 한 거는 당연히 2B 더하기 한 거나 AC 더하기 한 거보다 이쪽이 크겠고 뭐 이렇게 크기 순서가 되는데 확실하게 이제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됐죠. 자, 이렇게 맨 처음에 더하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에 대한 판단.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정이 안 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를 때 같을 때 이렇게 나눴고요. 사실 이게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더 큰지 자체는 처음에는 좀 사실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물론 이렇게 찾아서 뭐 우리가 알아보면 알겠지만 됐습니까? 그래도 다르다고 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풀이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찾기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찾기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계산해서 뭐 연립방정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찾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여러분들도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x집합에 대하여 세 함수가 x에서 x로의 1대1 대형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대형 항등함수, 상수함수 각각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들이 있을 때 함수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F는 G3 더하기 H4 이거부터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라는 것은 Gx는 이퀄 X 대입해준 숫자가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3입니다. 자, 결과들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가장 큰 숫자가 나와도 4밖에 안 되거든요. 3에다가 뭔가를 또 더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1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근데 h가 상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hx는 항상 1 나온다는 결과도 알았고 더불어서 f는 4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응을 좀 메모를 해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데 f라는 함수는 자 2를 대입해주면 4가 나온다는 결과 이미 하나는 좀 알았습니다. 뭐 이쪽은 뭐 이미 결정이 다 됐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식 F4는 F3 더하기 2. 자, 근데 여기 2라는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F4는요, 아무리 큰 숫자가 나와도 이제는 4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만큼 큰 차이가 나려면 이쪽이 3이고 1일 때 이게 가능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F4는 자동으로 3이 되어야 되겠고,
F3은 자동으로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남는 숫자 하나는 1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1은 2에 대응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1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2고요. 그 다음에 G2를 물어봤습니다. 항등함수니까 2고요. H3을 물어봤는데 상수함수니까 계속 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런 숫자들을 합한 이 결과, 우리는 이 결과 5를 정답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끝났습니까?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려면 1대1 대응이 뭔지, 항등함수가 뭔지, 상수함수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등함수, 자, 대입해준 숫자 그대로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상수함수 항상 일정의 하나의 숫자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이용해야만 좀 처리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기본 용어 정의 형태에 대한 함수의 정의 형태에 대한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 확실하게 좀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는 모든 원소는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야, 요거 좀 있네. X가 A 집합의 원소면 이렇게 된 것도 A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144가 12제곱이 144죠. 12는 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3, 4, 12. 3, 4. 그럼 4는 또 2의 제곱인데 2에 그럼 4제곱까지 있고 3제곱 이렇게 된 이런 숫자네요. 소인수분해. 인수들이 무지 많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이 원소가 되게 되면 144가 원소가 되는가. 2가 원소가 되면 72가 원소가 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할까요? 3이면 3, 4, 12에다가 3, 8이 24입니까?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거 그러면 4도 있는데 여기 인수가 있으니까 4 하면 이제 36인 것 같고 그러면 2, 3은 6이 그 다음 숫자인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6이 12에다가 6, 4, 24 이런 숫자들 쓴 김에 다 하죠 뭐. 그럼 8이면은 얼마입니까? 8이면 8이는 8에다가 8, 8이 64입니까? 됐죠? 9 하면 이제 1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2, 10 이렇게 되죠? 와우. 여기 두 개의 부분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 다음에 16에 9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 둘은 이제 항상 짝을 이루고 12만 이제 솔로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소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A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우리가 집합을 만든다면 12 이렇게 원소 하나 이렇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 144 이렇게 이제 만든 이렇게 좀 일이 가게 되면 140대 또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만든 곳에다가 12를 이렇게 좀 딱 집어넣어서 원소 3개짜리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호호호호호. 그렇다면 여기 가지고 만든 열심히 부분집합들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두 개를 묶어서 원소 하나처럼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7개 만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2에 7개. 요거 만든 집합에다가 각각 12를 갖다 어떻게 주면서 이렇게 12를 갖다 대입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들 때 공집합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개수가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즉 홀수가 되는 집합 A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2에 17제곱. 이것도 고쳐야 되나요? 2에 지금 64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128이 된 것 같습니다. 128. 되죠? 자,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 아름다운 조건이 됐습니다. 요렇게 원소가 되게 되면 이것도 원소가 돼야 되겠다. 이 조건이 과연 뭐냐? 소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인수들은 찾으려고 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1이 되게 되면 144, 144가 되면 다시 이 둘이 이제 계속 따라 붙이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의 원소처럼 2가 되면 72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규칙.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쌍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원소 하나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건 12.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어가는 요거 살짝 좀 이해해 드린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조금 문제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규칙 이해하는 부분 얘도 좀 살짝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0부터 4까지 주어져 있고 0부터 또 4 범위에 있는 t 값이 실수 t가 주어져 있습니다. gx가 주어져 있는데 gx를 0보다 작을 때 0부터 t, t부터 2t, 2t보다 클 때 나눠서 함수 f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네요.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확인해야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수 모양들을 이제 조금 좀 살펴보게 되면 f라는 함수는
자,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 값입니다. 여기가 4가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고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가 또 4가 나오네요. 자, 이런 형태가 돼서 이차함수 뭐 가볍게 풀어가는 거니까 이건 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gx를 그려야 되는 게 어렵습니다. gx 그래프. 자, 근데 일단 그리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2t-x 더하기 2ft 이렇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알기가 어렵죠. 그럼 이제 우선 요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2t-x 요게 무슨 뜻이죠? 요 뜻을 좀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차곡차곡 뭐 이 전체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t 값이 어디다 이쯤에서 t 값을 이렇게 잡아볼까요? t 값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건 무슨 뜻이 해당하는 거죠? t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요것은 하실 수 있나요? 아, 이게 좀 힘들다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좌표를 좀 이렇게 대표해 보시면 됩니다. x가 0이면 2t일 때의 좌표, 즉 우리가 0일 때의 좌표는 2t일 때의 좌표 뭐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이 사실은 x는 t에 대해서 대칭하다 이런 함수라는 뜻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은,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대칭해서 이제 이렇게 또 그려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t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가 2t 이렇게. 요 좀 말 좀 이해되십니까? 자,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죠? x가 0일 때 좌표 0을 대입해 보면 2t, 뭐 t를 대입하면 t가 나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x 좌표가 뭐 2분의 1t 그러면 이제 2분의 1t 일 때의 좌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써지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모양 됐습니까? 오호, 여기 부분이 좀 설명이 좀 이게 좀 흡족하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뒤 대칭이라는 이 사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칭해서 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와우,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했는데 마이너스 붙여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FET는 뭐겠습니까? 요걸 그러면 또 여기가 이제 나온 결과가 이게 FT였으니까 이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ET만큼도 이동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하죠. 자, 대칭 이동한 그래프다. 마이너스 붙어서 이제 그림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ET만큼 평이동해서 올라가 있다. 되겠습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풀어져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이렇게 어려운 식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해석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 같은데, 자, 이제 요 해석했으니까 그냥 곧바로 중간에 또 이 부분 또 그래프를 뭐 전부 다 그린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거니까 이걸 또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곧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1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t 값이 1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g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x 그래프. 자, 지금 t가 1인 경우에 g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x 값이 0보다 작으면 그 결과는 얼마다? 그대로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0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려왔습니다. 그 다음 t 값이 1이 됐으니까 0부터 1까지. 근데 1이면은 요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1이 되게 되면 요 함수 값을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 1을 대입해 보니까 이 결과가 3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1 됐을 때 1, 2, 3 이렇게 되는 요 그래프에서 이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t부터 2t까지. 그럼 2t까지니까 t가 1이니까 여기 어디까지? 2까지. 이제 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와, 끝내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방금 전에 봤듯이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된 거고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걸 또 2t만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자, 올려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 2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간격이 3이었으니까 야, 이게 6까지 올라가는데요. 와우, 이렇게 커져가는 그래프 그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와우, 이렇게 2t보다 커졌을 땐 이게 t가 이제 2보다 클 때는 f1일 때 2배의 함수값은 요 값이죠. 요 값을 그대로 이렇게 평에 쭉 그려져 가겠다. 됐습니까? 와, 이런 모양이군요. 자,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계산 결과는 당연히 그럼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6이 나오겠다.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됐죠? 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t가 2분의 7일 때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t 값이 2분의 7일 때. 2분의 7이요? 2분의 7이면은 우와, 좀 많이 가야 되겠는 거요?
그 다음에 그러면 1, 2, 3 원래 4까지 되어 있는데 2분의 7이면 여기까지입니까? 1, 2, 3, 4의 2분의 7. 아까 2t도 있으면 그러면 이게 5, 6, 7까지 그려져 가야 된다는 건데 좀 매우 좀 복잡하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차분하게 또 그려가면 됩니다.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일 때 1, 2, 3, 4가 되는 이참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2분의 7까지만 그려라. 이렇게 그려라. 으쌰. 4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주어진 식에서 여기까지 한 거죠. 2분의 7일 때 ft. 자, 그 다음 이제 t부터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닙니다. 2분의 7부터 7 사이까지는 요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칭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대칭 모양 잘 잡히려나요? 잘 잡혀야 되는데 자, 잡혀서 어쨌든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대칭 모양으로. 됐습니까? 요게 또 마이너스 붙여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4까지 되겠죠.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EFT니까 요만큼 또 올려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처리가 되겠고 조금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여기 함수값이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7일 때 함수값을 좀 구해놔 볼까요? 주어진 요 식이 있는데 2분의 7이 아니고 2분의 7 맞죠? 2분의 7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7 해주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럼 이게 4분의 7 이렇게 정도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4분의 7이라는 거죠. 4분의 7 결과 돼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 다음 부품은 EFT니까 이렇게 쭉 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그려져 있습니까? 이거 그렸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기 이해하는 부분 1차로 이렇게 대칭한 모양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서 거꾸로 이렇게 x축 대칭해서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이니까 그려달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값은 얼마로 결정됐죠? 4로 결정됐죠? 자, 그래서 이 결과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얼마? 10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와, 난이도 짱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좀 까탈스럽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프 그릴 때 이제 똑같은 패턴이니까 뭐 중간에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너무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로 해야 될 텐데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t 값이 이제 1인 거니까 1 모양을 해서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0과 1 사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에 여기가 1까지 부분이고 이거 아까 2분의 3까지도 필요한 거니까 그죠? 2분의 7까지도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 다음 그리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칭한 거고 됐습니까? t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x축 대칭해서 이렇게 내리는 그래프를 또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래프. 와우. 그리고 여기 나온 함수가 그대로 쭉 연결돼 가는 거. 여기 절차 이해를 잘해야 되겠죠? 와우. 그래서 문제에서 이 해석한 부분이 이게 이제 x는 t 대칭이라는 거고 됐습니까?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x축 대칭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런 절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것은 y로 또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평행 이동. 자, 이런 절차를 이용해야만 그래프 최종 그래프 모양을 그려갈 수 있는 gx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와, 제가 좀 설명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복습 좀 여러 차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하셔가지고 이런 새로운 유형의 그래프도 좀 잘 적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고득점 형태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력 상승에도 보탬이 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네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점 6,1을 x축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6,2라는 점이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y보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가 y좌표가 자리를 바꾸는 거죠.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A점, B점을 구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우선 기울기부터 구하면 되겠습니다. 6-2 x의 변화량 -2 -6 y의 변화량 4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는 뭐 편리한 거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y는 -2에 x -2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플러스 10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답을 가볍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고 전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잘 한번 살펴보죠. x집합 0부터 2까지 범위되어 있고 정의된 두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식을 구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그 다음에 둘러싼 부분에 넓이도 구하고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부터 식부터 쓰죠. 1을 중심으로 식이 달라지니까 y는 이퀄 2x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 1보다 크게 되면은 y는 이퀄 기울기가 마이너스 2x다 y절편 4 이렇게 돼서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fx식은 좀 얻어졌고요. 자, 요거는 0과 1 사이가 됐을 때는 y값은 항상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 커졌을 때는 기울기가 역시 좀 똑같아지는 겁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형태에서 식이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gx 그래프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f에서 나온 결과를 g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온 결과가 1을 중심으로 끊겨야 되는 거니까 1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온 결과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좌표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그럼 이제 식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gfx 이렇게 일부러 써놨습니다. 자, 이런 식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자, 맨 처음에 x 범위가 나눠져야 됩니다. 0부터 어디로? 2분의 1로 나눠져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0부터 1 사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들은 항상 얼마가 표시된다. 2가 표시되는 거니까 식은 2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이 2x가 되는데 그 2x는 바로 이런 식에다가 즉 이곳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 x값이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 값이 이런 형태의 함수식 값이 나오는데 역시 결과가 1보다 크고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에 해당하니까 이쪽 함수에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처리하고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4x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식이 되겠습니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 그럼 얼마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온 결과들 대입하게 되면 전부 다 0과 1 사이 값 나옵니다. 0과 1 사이 값 여기 부분이니까 나온 결과는 항상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하게 되면 함수식이 완성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 그리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2분의 1, 2분의 3, 2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고 나온 최대값은 뭐 2까지 갈 것 같습니다. 1, 2 이렇게 됐습니까? 2분의 1까지 함수값은 이렇게 2해서 쭉 가면 되겠고 그 다음 요 함수식을 하게 되면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 요 부분은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쭉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평행해서 쭉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다 그렸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또 뭐죠? 자, 그래프하고 x축, y축, x는 2 그럼 뭘까요? x축, y축, x는 2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런 넓이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뭐 한쪽 구해서 두 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 이제 2분의 1에 2니까 1이 되겠고 여기 2분의 1이라 자 높이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아니 그냥 다 쓰죠.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얼마? 3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뭐 합성함수를 구해가는 절차들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절차인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곧바로 처리해주고 했는데 실은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x2 나온 결과를 f에다 이렇게 적용해줘야 되고 그 나온 결과를 g에 또 적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됐죠. 그래서 이제 g를 지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1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f를 맨 처음에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1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제 먼저 이제 끊어서 범위를 먼저 결정한 겁니다. 범위를 이렇게 쫙쫙쫙쫙 이해됐습니까? 이런 절차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가 좀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거 나온 결과를 정의역으로 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가는 그런 절차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은 전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중간에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복습 확실하게 잘 하셔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끝으로 전주고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서술형 네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점 6,1을 x축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6,2라는 점이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y보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가 y좌표가 자리를 바꾸는 거죠.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A점, B점을 구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우선 기울기부터 구하면 되겠습니다. 6-2 x의 변화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y의 변화량 4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는 뭐 편리한 거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플러스 10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답을 가볍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고 전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잘 한번 살펴보죠. x집합 0부터 2까지 범위되어 있고 정의된 두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식을 구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그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도 구하고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부터 식부터 쓰죠. 1을 중심으로 식이 달라지니까 y는 이퀄 2x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 1보다 크게 되면은 y는 이퀄 기울기가 마이너스 2x다 y절편 4 이렇게 돼서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fx식은 좀 얻어졌고요. 자, 요거는 0과 1 사이가 됐을 때는 y값은 항상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 커졌을 때는 기울기가 역시 좀 똑같아지는 겁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형태에서 식이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gx 그래프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f에서 나온 결과를 g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온 결과가 1을 중심으로 끊겨야 되는 거니까 1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온 결과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좌표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그럼 이제 식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gfx 이렇게 일부러 써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해질까요? 자, 맨 처음에 x 범위가 나눠져야 됩니다. 0부터 어디로? 2분의 1로 나눠져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0부터 1 사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들은 항상 얼마가 표시된다. 2가 표시되는 거니까 식은 2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이 2x가 되는데 그 2x는 바로 이런 식에다가 즉 이곳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 x값이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 값이 이런 형태의 함수식 값이 나오는데 역시 결과가 1보다 크고니까 여기 정의역에 해당하니까 이쪽 함수에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처리하고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4x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식이 되겠습니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 그럼 얼마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온 결과들 대입하게 되면 전부 다 0과 1 사이 값 나옵니다. 0과 1 사이 값 여기 부분이니까 나온 결과는 항상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하게 되면 함수식이 완성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 그리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2분의 1, 2분의 3, 2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고 나온 최대값은 뭐 2까지 갈 것 같습니다. 1, 2 이렇게 됐습니까? 2분의 1까지 함수값은 이렇게 이해해서 쭉 가면 되겠고 그 다음 요 함수식을 하게 되면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 요 부분은 또 이렇게 올라가서 쭉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평행해서 쭉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다 그렸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또 뭐죠? 자, 그래프하고 x축 y축 x는 2 그건 뭘까요?
x축, y축, x는 2,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런 넓이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뭐 한쪽 구해서 두 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 이제 2분의 1에 2니까 1이 되겠고, 여기 2분의 1이라 자, 높이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아니, 그냥 다 쓰죠.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얼마? 3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뭐 합성함수를 구해가는 절차들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인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곧바로 처리해주고 했는데, 실은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x2 나온 결과를 f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줘야 되고, 그 나온 결과를 g에 또 적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됐죠? 그래서 이제 g를 지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1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f를 맨 처음에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1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제 먼저 이제 끊어서 범위를 먼저 결정한 겁니다. 범위를 이렇게 쫙쫙쫙쫙 이해됐습니까? 이런 절차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가 좀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거 나온 결과를 정의역으로 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가는 그런 절차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은 전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중간에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복습 확실하게 잘 하셔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끝으로 전주고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